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본의 아니게 겨울방학이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 봄이 되면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예. 하여튼 건강 유의해야 돼요. 예. 저 사실 이런 온라인 수업 녹화 처음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면서 조금 익숙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신청한 수업은 웹툰 PD 실무죠, 그죠? 근데 그 수업을 신화 내러티브란 내용으로 하게 됐어요. 그 과정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제가 1학년 내 신화 내러티브라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 수업을 원래 제가 맡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1학년들이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웹툰 쪽을 맡고 계신 교수님들이 1학년들을 다 맡으시기로 하면서 원래 2학년 수업을 맡았던 황남현 교수님하고 저하고 바꾸게 되면서 그 황남현 교수 맡았던 웹툰 PD 실무 수업하고 제가 맡았던 신화 내러티브 수업을 서로 바꾸게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목 이름은 웹툰 PD 실무이지만 원래 제가 맡기로 했던 1학년 수업의 내용인 신화 내러티브를 이 수업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화 내러티브 수업의 첫 시간으로 이번 학기 동안 저희가 배우게 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과목 개요인데요. 일단 당연히 신화란 무엇인가 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신화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간한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내 자신은 누구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또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또 나와 세상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내 자신 그리고 세상 또 나와의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틀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원시인이나 고대인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거를 아주 흥미롭게 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전하고 있어요. 지금의 저희에게. 근데 여태까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철학, 문학, 예술 등으로 전해져 왔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거는 바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리스 신화를 다 집대성해서 모아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엄청난 방대한 책이에요. 두 권에. 이 두 권의 책은 서양인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문화. 그리고 이 바로 두 권의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철학과 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신화는 수많은 시, 소설, 음악, 미술과 같은 작품들의 어떤 만들어질 때 영감을 주고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한테 끊임없이 전달되어 왔다면,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어떤가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인기가 있는 즐기는 영화, 게임, 뭐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데서 보면 여기 나왔듯이 사랑 이야기, 영웅 이야기 또는 복수와 같은 이런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의 소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화가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대중문화 영역에서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이자 스토리텔링의 무궁무진한 그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최근에 이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환상성, 즉 환타지가 진짜 중요해져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반지의 제왕 시리즈만 예를 들어도 알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이런 환타지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의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등장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바로 그 판타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소재가
더 인기를 끌고 더 자주 불러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에서 바로 그 신화의 세계를 살펴보고 그 신화가 또 지금 현대 사회에 어떻게 다시 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의 목표는 자 먼저는 말했듯이 신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본 다음에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화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건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우리가 신화를 몇 개의 큰 주제로 묶어서 살펴볼 거예요. 주제로 묶다 보면 다양한 시대와 민족, 지역의 신화들이 거기 다 들어오게 돼요. 사랑의 신화, 뭐 영웅의 신화, 예를 들면 비극의 신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신화들이 묶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루 보게 되고요. 말했듯이 뭐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데 등장하는 신화적 요소나 그 모티브들을 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2명씩 조를 이루어서 사랑이나 영웅 이야기를 소재로 단편 이야기를 쓰게 될 거예요. 그게 중간고사인데 그걸로 또 스토리 창작 실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신화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를 배우고, 또 이런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들던 웹툰을 만들 때 어떤 상상력이나 영감의 원천을 얻고 자극을 얻는 거, 이게 이제 목표인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자면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신화라는 걸 통해서 철학, 문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적 소양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또 예술적 표현을 할 때 뭔가 좀 한 단계 수준 높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교재는 지금 크게 2권인데요.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라는 책과 대학생의 눈으로 보는 신화와 문화의 힘이에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보시면 신화에 대한 책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많이 찾아봤고 또 많이 사기도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2권이 여러분이 교재로 쓰면 좋을 책들인 것 같아요. 물론 구매하시면 더 좋고 뭐 힘드시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과제는 제가 항상 이렇게 내줘요. 1학기 때 봄에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라고 하고, 2학기 때는 잘 아시는 유명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거길 가라고 해요. 이번엔 이제 1학기니까 봄에 열리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가셔서 굉장히 재미있고 훌륭한 단편영화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보시고 자기가 본 영화에 대한 레포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점입니다. 그게 과제고요. 중간고사는 아까 말했듯이 2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사랑이나 영웅 이야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편 이야기를 쓰는데 그냥 사랑, 그냥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신화적 사랑 이야기, 신화적 영웅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신화에서 소재를 취하고 또 어떤 신화적인 과장이라든지 신화적 상상력, 신화적 세계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같이 나중에 상의하면서 이야기를 짜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2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만든 그 짧은 이야기가 중간고사에 해당되고 그게 30점이고요. 기말에는 제가 주로 수업을 PPT를 띄워놓고 이제 거기서 기말해서 할 텐데, 기말에는 그 PPT를 다 여러분한테 공유를 할 거예요. 나눠드릴 거고, 그것에 기반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갖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게 40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할 그 수업 내용을 본다면, 자, 다음 시간에는 신화란 과연 무엇인지,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두루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리스 로마 신화만을 유독 딱 살펴보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모든 신화의 원형 또는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보세요.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서양과 동양이 나눌 수가 없고 전 지구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 미인의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커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피부는 하얀색일수록 더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다 서양적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서양 문화,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데 바로 이 서양 문화의 모든 것이 대부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를 알지 않고는 바로 서양의 지금 문화 또는 학문, 예술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신화의 하나의 기본이자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고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많은 인물과 스토리들이 또 뒤에 나오는 여러 주제별로 살펴보는 신화의 또 부분 많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말했듯이 주제별로 4개의 주제로 나눠서 신화를 살펴볼 거예요. 처음은 창세와 건국의 신화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신화 중에 많은 부분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한 민족, 한 국가, 한 부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걸 많이 설명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바로 지금 창세, 즉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건국, 한 나라, 한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즉 그 시조, 기원에 대한 신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요. 또 비극과 운명의 신화, 또 신화는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들을 또 수없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오이디푸스 들어보셨나요? 어떤 비극적 운명의 소유자죠? 태어나기 전부터 신에 의해서 그런 운명의 예언을 듣죠. 자, 지금 태어날 아이는 자라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부부의 연을 맺는다. 진짜 너무 끔찍한 비극적 운명이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인데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아주 극단적이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주지 못하고 뭐 돌이 된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로메테우스 인간한테 불을 갖다 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먹히는 신세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지푸스의 신화 뭐예요? 영원히 또 그 무거운 지구를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운명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극적 운명을 지닌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또 다뤄볼 거고요. 또 반면에 인간으로서는 해내기 힘든 상상하기 어려운 모험과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또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전쟁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몇십만 명을 몇 명으로 물리쳤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괴물이나 그 뭐 반인반수 뭐 이런 존재들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부터 해서 또 엄청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모험담, 영웅담의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또 그런 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주제 중에 마지막 바로 사랑과 시련이죠. 또 신화는 역시 모든 인간의 영원한 관심사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근데 당연히 성공하고 이루어진 사랑보다는 뭐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슬픈 사랑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또 많은 사랑의 스토리가 많은데 그런 사랑과 시련에 대한 신화를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신화 속 여성 이야기는 또 저의 개인적 관심사게 돼요. 제가 또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신화에는 많은 여신들이 등장해요. 남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신들도 많아요. 그래서 또 여신들도 굉장히 강력하거나 아주 매력적이거나 최근에도 뭐가 있었어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 뭐 아마존 얘기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신 이야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여신 이야기도 살펴보고 또 동시에 많은 신화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는 게 신화의 이야기를 또 가만히 보면 많은 부분에서 가부장제주의라 그러나 여전히 남성이 중심적이고 여성은 좀 부차적이라든지 주변적이라든지 이런 한계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인공보다는 뭐 들러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신화를 통해서 어떤 여성 캐릭터, 여신들이 활약을 벌이고 있는지 또 그와 동시에 어떤 한계들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11, 12, 13, 14주 마지막 4주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그 대중문화 속에서 신화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이는 거죠. 저페니메이션이 뭐죠? 바로 할리우드란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되게 신화적인 내용이나 캐릭터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헐리우드야말로 단적으로 아까 뭐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시리즈도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DC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 물론 거기에는 뭐 토르와 같은 실제로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벤져스 시리즈가 다루는 그 세계, 그 상상력 자체는 굉장히 신화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헐리우드에서 가장 큰 돈을 들여서 만들고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그 블록버스터 시리즈물들이 보여주는 게 전형적으로 신화적인 어떤 세계와 상상력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도 하고요. 한국 영화 속에서도 헐리우드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말했듯이 신화적 소재, 신화적 상상력을 보여준 영화들은 꽤 있어요. 그리고 살펴볼 거고, 또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한국 영화와 한국 웹툰, 네, 그래서 신화와 관련된 걸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두 개를 바로 연결시켜 볼까요? 바로 최근에 쌍천만 영화로 등극한 신과 함께 시리즈겠죠. 그죠? 주호민 작가 원작의 신과 함께라는 웹툰,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신과 함께는 둘 다 1,400만, 무려 1,2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둘 다 1,000만 영화가 됐는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과 함께라는, 그리고 내용도 뭐야, 저승이 나오고 죽은 자가 나오고 저승 3차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세계 역시도 되게 신화적인 세계잖아요. 죽음과 삶, 뭐 윤회, 뭐 죄와 벌 이런 거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대중적 호응과 인기를 얻어서 말했듯이 두 편 다 1,000만을 넘기면서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신화 인기? 신화적 신드롬에 사실은 그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 웹툰에서도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이고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화의 의미와 정의, 또 대표적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펴보고, 또 다양한 주제와 컨셉별로 신화를 묶어서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신화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다양한 대중문화 속에서 신화가 어떻게 다시 등장하고 소환되고 있는지, 그 다양한 사례들을, 작품들을 같이 보면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화라는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중문화 속을 통해서는 많이 접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화를 공부하거나 관심 갖고 들여다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번 신화를 좀 이렇게 본격적,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한번 친숙하게 느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여기도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그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신화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